연구인력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재에도 그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이나 면담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특히 이러한 보건위기 상황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한 참여자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간 대상 연구에서 상황에 맞는 엄격한 윤리적 원칙을 갖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원인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참여자 확보가 필수적인데 참여자 모집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 일정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수를 늘리려고 하니 참여자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참여자 수를 제한하려고 보니 연구의 신뢰성이 걱정됩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있어 연구 일정을 마음대로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 21세기의 일련의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적용되는 윤리적 지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구는 비상대응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 하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는 국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임상시험 대상자나 법정 대리인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로 설명을 하고 격리실에서 서명한 동의서의 원본 사진 보관 등 동의 획득과 동의서 보관 및 관리 절차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WHO나 미국의 FDA 등도 신속한 심의를 허용하는 가이던스를 배포하였고 전자동의를 포함한 폭넓은 동의 방안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한 심의의 전제는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확보와 윤리적 원칙 준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와 다른 예외적인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연구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IRB들은 코로나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전담위원회를 지정하거나 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등 타 연구보다 우선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을 숙지하면서 해당 IRB에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최적의 연구 계획을 세워 변경 심의를 신청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나요? 만 14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대상의 범위와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얻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성인이 아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즉 IRB의 사전 심의와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면 동의는 연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으로 받거나 그것이 어려운 취약 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나 연구 참여인의 아동에게도 구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연구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중학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므로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참여자인 중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중학생의 승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구 참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가 서면 동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에 받고 서면 동의 면제를 받았을지라도 온라인 상에서 간소화된 동의 절차를 거쳐 연구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간소화된 동의 절차를 예시로 들면 동의서에 설문 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설명, 설문 소요 시간, 설문 참여의 자발성 보장, 연구 문의에 대한 연구자 연락처와 IRB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고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뒤 해당 문항에 예로 답할 경우 이후에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입니다. 현재 감염병 상황으로 연구자가 교실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 관찰을 하는 것이 어려워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영상을 촬영한 후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상을 받을 때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익명화해서 받을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간 대상 연구는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이때 초등학생들의 개인 식별 정보인 얼굴 등이 촬영된 영상이 수집되므로 이는 사전에 이러한 연구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초등학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므로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이 포함된 경우 심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영상을 촬영한 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초등학생이라는 취약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정보에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 영상 촬영이 필요한지, 누가, 언제, 얼마 동안 촬영하며 이 자료가 향후 어떻게 활용되고 이때 익명화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구가 끝난 후 자료의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학부모의 서면 동의와 초등학생의 구두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IRB 연구 계획서에 제출할 때 잘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입니다. 연구 참여자 중에 해외에 있는 학생도 있고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 면담에 위험 부담이 있어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를 통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할 경우 연구 참여자의 초상권 자료 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IRB 심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할 경우 이는 인간 대상 연구 중 취약한 연구 대상자 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한 연구 대상자라 함은 연구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 대상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연구 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연구 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동의서 서식, 설명문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의 전문 번역본에 대해 IRB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어와 연구 대상자의 모국어에 능통한 통역자가 동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 등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면담 수행을 하는 과정에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면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연구 대상자의 모국어에 능통한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화나 온라인 도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연구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담을 온라인 화상을 이용해 수행하려는 경우 면담 과정의 전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과 비디오를 녹화해야 하는데요. 연구 참여자의 초상권 등의 개인 식별 정보가 기록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면담 내용에 대한 녹화가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해당 녹화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보관 및 폐기 등에 대해서도 IRB 심의 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심의받는 연구 계획서에 따라 철저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의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극적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나 고민은 1차적으로 공용 IRB와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